자, 어쨌든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인 거 다들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LNP 기술을 만나면 희귀 질환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제가 표현을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구 한 바퀴가 44,000km, 우리 혈관이 12만 km, 그만큼 혈관이 많다 이 말이죠. 예, 아주 이 안구에 있는 미세 혈관, 뭐 신장, 아주 미세 혈관들 이런 것들까지 이으면 지구를 세 바퀴 정도 돌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긴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먹은 영양 성분들 이런 것들이 다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전달되기 때문에 혈액이 잘 돌아야 우리 세포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혈액의 기능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우리가 먹은 영양을 운반한다. 산소를 운반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포마다 달라요. 피부 세포, 그다음에 뭐 근육 세포, 그다음에 뇌. 골든 타임이 좀 다 다릅니다. 제일 짧은 게 뇌죠, 뇌. 그래서 어, 5분, 이 산소가 공급이 5분 넘어가면 안 되면, 산소 공급이 5분 이상 안 되면 뇌는 죽어요. 뇌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깁니다. 아무튼 산소가 전달이 안 되면 우리 세포가 죽듯이 이 혈액이 그만큼 중요하다. 산소뿐만 아니라 영양, 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갖다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포에 있는 노폐물을 갖다가 갖고 오는 거죠. 쓰레기는 치워주고 좋은 거는 공급해주고, 이 역할을 혈액이 한다. 운반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우리 혈액은 약한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다. 7이 중성이고 7보다 조금 올라가면 알칼리라고, 내려가면 산성이라고. 7.3에서 4 사이, 약간 알칼리성이다. 그래서 이런 pH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삼투압,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혈액 안에 있습니다. 혈액 안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삼투압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체온도, 이 순환을 시키는 이 행위 자체가 36.5도, 이런 우리 전신을 갖다가 36.5도로 유지시켜 줄 수 있게끔 체온 조절도 우리 혈액이 한다. 그 다음에 혈액 안에 있는 군대, 크게 뭐 5군데가 있는데 그걸 일단 통칭해서 백혈구라 그러거든요. 이 백혈구가 혈액 속에 있어가지고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군대 역할도 이 혈액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체도 마찬가지로 혈액에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쳤을 때 상처가 나서 막 피가 나는데 그게 응고가 안 되면 우리는 과다출혈로 죽잖아요.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혈액 응고인자도 혈액에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운반하고 뭔가 우리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이 이 혈액의 세 가지 큰 임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증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어, 혈관이 막히는 거죠. 막히고 혈액이 끈끈해지고, 이 두 가지의 이런 이 증상이 병리적 요인이 있는데, 이제 케이스로 봤을 때 첫 번째로 죽상 동맥 경화, 경화, 딱딱해진다, 동맥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LNP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이제 혈관 내피에 LDL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혈관 안쪽에 쌓인 LDL 같은 경우는 우리 면역 세포의 면역 작용에 의해 딱딱한 형태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맥이 경화, 딱딱해진다. 원래는 수축이와 수축이와 탄력적이다가 딱딱해진다. 그 다음에 이 혈액 점도가 올라가는 것들은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 뭐 고혈당이죠. 그 다음에 고혈압, 이런 증상들에 의해서 혈류가 끈적해지고 당독소가 생기고 그런 염증이 생겨서 이런 혈류 저항에서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도 뭐 심혈관 질환 중에서도 좀 높은 비중이 심근경색이죠.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이라 해가지고 심장을 겉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큰 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관상동맥인데 거꾸로 딱 세어 보면 왕관같이 생겨서 관상동맥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막히면 이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심근경색 하면. 그래서 우리 목숨을 앗아가고 너무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뇌졸중 마찬가지로 심장 쪽에 막히면 심근경색이고 뇌 쪽에 막히면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해 이제 1900, 약 2천만 명이 심혈관 질환 때문에 사망하고 계시고, 다행스럽게 사망은 안 했더라도 살아나셨는데 재발할 확률도 심근경색이 약 10%, 뇌졸중 2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물들이 많이 생겼죠. 대표적인 이런 약물이 스타틴 계열입니다. 스타틴이 뭐 한 가지는 아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 스타틴은 이런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약물이긴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있죠. 공개된 바가 있고 대표적인 게뭐 근육 손상, 근육통, 그다음에 당뇨,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기 때문에 당뇨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스타틴을 오래 먹게 되면. 그다음에 당연히 약물이니까 간독성을 깔고 가는 거예요. 간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간 수치를 자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스타틴 이제 메커니즘과 유사한 이제 성분이 담겨져 있는 이 제품이 바로 이제 우리 비오트리 X인데요. 이 두 가지의 핵심 성분, 은행잎 추출물과 이것도 식약처가 인정한 고시형 기능성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LNP 홍국인데 홍국도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물질이에요. 기능성 물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P화라는 뭐 우리 수용하든 LNP든 뭐 어떤 거든 뭔가 기능성 물질에 뭔가를 기술적인 행위를 가하는 거를 식약처에서는 내가 인정한 물질하고 뭐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기능성 물질로 이제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뭔가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효능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셔라. 홍국도 기능성 홍국이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홍국을 LNP화 한 겁니다. 일단 은행잎 추출물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기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 응집을 차단한다. 혈소판 응집. 이게 이제 혈액이 끈끈하게 뭉치는 이런 것들을 차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혈관, 피가 지나가는 통로를 갖다가 넓혀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내피에 산화질소 NO를 갖다가 생성을 촉진시켜 가지고 혈액이 잘 돌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물질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한테 무조건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한테 이거 은행잎을 먹였더니 2시간 만에 혈관이 열리더라. 그래서 뭐 상완 동맥 확장률은 13% 이상 확장이 되고 한 달 동안 장기 투여를 했을 때는 혈관 직경 자체도 이게 커지더라.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성분인데 홍국입니다. 홍국은 약이 될 뻔했어요. 과거에 약이 될 뻔했고 미국의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머크라는 지금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뭐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 1년에 42조 원 매출을 올리는 제품을 판매하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입니다. 가다실 자궁경부암 백신이죠. 메바코 세계 최초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프로스카 프로페시아 같은 전립선 비대 관련된 약 하여튼
이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약을 만드는 세계적 거대 기업이 스타틴 약물을 먼저 약을 먼저 개발한 거예요. 그 한 3년 뒤에 유타시의 작은 식품 회사가 홍국 건강기능식품을 갖다가 개발을 했는데 미국 식약처 FDA가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왜 승인 안 해주냐? 아니 이건 이 정도의 기능은 식품으로 볼 수 없다. 이건 약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홍국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식품 회사는 곤란하잖아요. 식품 회사에서는 약을 못 팔아요. 그래서 소송을 했죠. 근데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머크사와 작은 소기업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우리로 치면 삼성하고 우리 저기 동네 슈퍼마켓하고 법정 소송하면 누가 이길까요? 불보듯 좀 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머크사가 이겼습니다. 근데 논리도 사실 조금 웃기죠.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래서 머크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머크랑 이제 식품회사랑 싸운 게 아니고 미국 FDA하고 싸웠어요. 미국 FDA 그러니까 미국 식약처하고 소송을 한 거죠. 당연히 미국 식약처가 이기겠죠. 웬만하면은. 근데 논리 자체가 홍국을 그대로 쓰지 않고 왜 더 좋게 만들어서 썼느냐. 그러니까 효과가 높아서 나는 약이라고 하는 거다. 라는 게 논리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뭔가 안 좋게 뭔가 약물을 뭐 섞었거나 그러면 뭐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식품 기업이 홍국 안에 있는 그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이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인데 그 모나콜린 K가 많이 생기게끔 최적의 조건으로 발효를 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좀 지금 보면 굉장히 웃긴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최적 모나콜린 K가 많이 생기게끔 최적 조건으로 발효를 해서 식품에 못 넣잖아요. 일반 뭐 홍국살 이런 것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은 들쭉날쭉해요. 모나콜린 K에 의해서 어쨌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중성지방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원리인데 일반 홍국살 이런 것들은 모나콜린 K가 있긴 하지만 많지도 않고 없는 것도 있어요. 들쭉날쭉해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자, 돌아와서 보면 로바스타틴하고 모나콜린 K하고 분자 구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99.9가 아니고 완전 100%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 로바스타틴 메커니즘이 이 간에서 LDL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지는 걸 굉장히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효소를 갖다가 억제해가지고. 근데 너무 과도하게, 너무 심하게, 예를 들어서 뭐 100개 중에 뭐 한 반만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적절하게 좀 이렇게 억제를 하면 되는데 이건 너무 과도하게 억제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세포막도 그렇고 우리 인체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긴 해요. 뭔가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우리 몸에 적절한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될 게 너무 부족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근육통. 뭔가 구 버전을 갖다 구세포를 갖다가 새로운 세포로 적절하게 바꿀 때 세포를 만들어낼 때 콜레스테롤이 필요한데 부족한 거예요. 대체가 안 되니까 재생 회복이 안 되고 아픈 거예요. 스타틴을 오래 먹으면 근육통이 반드시 동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시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약물로서의 그 간 수치 올리는 것, 당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나콜린 K 이 홍국 안에 있는 홍국 자체는 이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부작용이 덜하다는 거죠. 이게 엄청 큰 차이입니다. 효과는 동등한데 약물은 부작용이 엄청 많아. 근데 얘는 부작용이 현저히 낮아. 그럼 뭐를 먹어야 되냐? 기능은 똑같은데 부작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 예. 그럼 스타틴 부작용은
20가지가 넘죠. 이런 신경계, 정신계, 두통, 어지러움증 유발할 수 있고, 기억력 저하, 불면증, 수면장애, 우울증. 그다음에 두 번째 소화계 쪽으로 이런 구역 구토, 속쓰림, 소화불량, 위염, 변비, 설사, 드물게 췌장염 잘못 되면 암으로 되죠. 그다음에 근골격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흔한 케이스긴 해요. 대부분 근육통, 근육경련, 염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만성 피로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뇨,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다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수치 올리고 급성 신부전까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부 같은 것도 가려움증, 두드러기,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불명의 탈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타 전신 증상으로 봤을 때 무기력증이라든지 시야 흐림, 안구 건조, 드물게 이명, 그 다음에 이런 성기능, 특히 남성분들 이런 발기부전 이런 것들이 스타틴 약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공개적으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모나콜린 K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저하가 이제 제일 메인 기능이죠. 근데 그 밖에도 항산화라든지 이런 혈압, 그다음에 혈관 내피 기능을 또 좋게 하는, 혈관 내피가 중요하죠. 그쪽에 잘못되면 콜레스테롤 LDL이 쌓여서 좁힌다고 했습니다. 좁히면 나중에 결국 막히겠죠. 그런 중요한 혈관 내피 기능을 좋게 해주는 역할도 모나콜린 K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홍국 모나콜린 K도 마찬가지로 흡수력이 생체 이용률이 5% 미만이다. 엄청나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적으로 불용성입니다. 불용성. 물에 안 녹는 이런 불용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 대사를 통해서 대부분 어쩌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간 대사에 의해서 다시 도로 배출되는. 그 다음에 위산 효소에 되게 약해요. 얘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LNP 기술이 이런 홍국 모나콜린 K의 난제를 싹 다 해결해요. 난용성 LNP화에서 극복했죠. 생체용률 엄청나게 올려버리죠. 간 대사 통과, 옆에 림프관으로 통과, 초회 통과 회피하죠. 그 다음에 세포 쪽으로 확실하게 전달해주죠. 이러니까 한 방에 LNP로 한 방에 모든 난제를 싹 다 해결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 마찬가지로 수용화 기술에서는 이제 물론 장에서 혈관으로의 흡수는 도와줬습니다. 올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장에서 혈관으로 흡수될 때 스테비올 변체가 분리되면서 혈관 안에서는 이제 실리마린 자기 혼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 확산에 의해서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단순 확산에 의해서 퍼져나가면서 90%는 간에 대사되거나 그대로 배설되거나 10% 언더만 세포 쪽으로 갔다면 이 LNP화는 장에서 혈관으로 들어갈 때까지 분리되지 않는다. 혈관 안에도 LNP화가 되어 있다. 세포까지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세포에 들어갈 때까지 LNP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독성 마찬가지로 일반 홍국에 비해 LNP화를 했더니 당연히 생체 친화형, 생분해성 복합 지질인자로 모나콜린 K를 감싸다 보니까 훨씬 독성이 안전해서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LNP 홍국 모나콜린 K의 평균 입자는 167 나노미터 정도 되고 이거는 분산도가 이거는 정말 거의 완벽한 수준 내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PDI 수치가 0.08입니다. 0.2가 한 100점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몇 점을 부여해야 될까요? 0.08이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제타제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8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것도 장기 안정성이 굉장히 잘 안 뭉치고 장기 안정성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내 지속 시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인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기존에 생체 이용률이 흡수도 한 5% 미만으로 된 게 한 2시간도 채 안 돼서 다 빠져나갔다면 이 LNP화 홍국을 했더니 흡수율도 많고 들어오는 양 자체도 많고 들어와서 이게 충분하게 우리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고 한 7시간 동안 유지되고 밖으로 싹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축척 안 됩니다. 축척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막 하셔가지고 축척되는 거 식약처가 기능성 물질로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못 쓰게 합니다. 축적되는 것들은. 자, 콜레스테롤 강화.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이 HDL,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고 로우 덴시티.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덴시티 HDL 같은 경우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을 일반 홍국에 비해 한 3배 이상 좋게 해주더라. 3배 정도 좋게 해주더라. 이렇게 또 실험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을 갖다가 먹었을 때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제품을 먹었더니 혈행 개선 시간이 딱 30분 뒤에 섭취하고 딱 30분 뒤에 바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혈액 이제 이완 지표, 즉 우리 혈관 내피에 NO가 생성돼서 혈관을 확장해서 길을 넓혀주다 보니까 피가 쭉쭉 잘 도는 거죠. 힘차게. 그게 딱 30분 걸리더라.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세계 사망 원인 1위 심혈관 질환은 우리 LNP 기술이 적용된 LNP 모나콜린 K를 만나면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1.5초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간에도 1.5초마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 제가 몇 초 말한 동안도 심혈관 질환 때문에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돌아가고 계세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하고 이런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다 보니까 잘 케어를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나중에 심각해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서 오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선택은 뭐 이제 우리 IBO께서 소비자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어쨌든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